안녕하세요, 이혜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은 여러 가지 분위기가 고조가 돼가는 느낌? 서서히 끓기 시작하는 시작점? 우리 100도씨라고 하면 100도씨 직전에 왜 이제 그 끓기 시작하면서 작은 거품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서 푹 끓어오르잖아요. 그리고 김이 축 나고 바로 그 직전 같습니다. 바로 직전. 근데 여러분, 부동산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올여름 얼마나 더울지 모르지만 이 열기, 부동산 열기, 이 더위 못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죠. 그럴수록 좀 침착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또 장기적인 또 소유를 해가면서 보유를 하고 그리고 투자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아니면 코인처럼 단타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세제의 부분도 있고 하니, 그러니 좀 더 선택하실 때에도 이럴수록 좀 마음을 차분히 하시고 그리고 편안히 어떤 중심점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 가장 붐인 것은 재개발지에 대한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어떤 소형 주택에 대한 구입들이 세제 혜택도 많죠. 6억 원 이하의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에 한해서는 앞으로 향후 2년간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에서 제외된다라는 또 이러한 또 공급을 위한 안정화 대책의 어떤 수혜 또 물건지들을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재개발지 구역 내에 6억 원 이하의 60제곱미터 이하 2025년, 26년에 신축을 구입하신다고 하면은 쭉 가져가시면서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부담 없이 그리고 재개발을 보호하는 것이니 앞으로의 가격 상승까지 가져간다면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소액이면 더욱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 가격 상승에 있어서 우리 재개발은 아시지만 가격 상승이라는 것은 완성이 될 때까지 갑자기 뻥튀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의 국면을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상향의 그래프에 있어서 얼마나 완만하게 상향하느냐 아니면은 급격하게 상향하느냐라는 부분은 바로 지역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역의 양극화 들어보셨나요? 상승의 그래프이냐 아니면 완만한 그래프이냐에 달려 있는 건데요. 상급지일수록 이렇게 급상승하는 급격한 그래프의 양상을 띠는 것이 우상향 양상을 띠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또 가장 수익이 높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완성된 결과물에 대해서도 가장 높은 가치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어디일까요? 그것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실 어떤 공공기관에서 알려줬습니다. 투기과열지구라고 들어보셨나요? 과열지구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디라고요? 강남 상구와 용산이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어디가 상급지냐는 이미 누구도 알려준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나라에서 알려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그곳이 가장 급격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것이라는 것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것은 이것이죠. 최대 절세 효과를 갖는 조건을 가진 물건지이면서 투기 과열지구 내 위치해 있는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혹시 투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그런 곳 어디 있을까요? 그럼 그 안에서도 또 차별화가 됩니다. 요즘 여러분 아세요? 강남권 안에서도 이 급격한 차이가 엄청나게 높다는 것, 양극화 말씀드립니다. 어제 신문 기사에도 났습니다만 서울하고 부산 10년 전에 2.1배의 차이가 났다면 그 같은 조건이 10년 후인 지금은 3.5배가 난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강남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권의 강변에 위치해 있는 반포나 압구정 지구와 저 뒤로 개도 포기한 동네라고 가끔씩 농담으로 하지만 지금도 상당히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한 5억에서 10억 차이가 났다면 지금은 20억 이상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안에서의 양극화가 세분화해 봤을 때는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도 강남 안에서도 용산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 안에서도 분명히 이 양극화는 심화될 텐데요. 이 양극화 불 보듯이 뻔합니다. 강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변 쪽에 가까운 반포나 압구정과 저 뒷자락에 있는 개포나 이런 지역처럼 용산도 이
한강변에 위치한 강변 쪽과 저 위로 산꼭대기에 위치한 지역은 당연히 커다란 양극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별 차이의 투자 금액이 몇천 정도라고 한다면, 아니 1억 정도라고 해도 조금 더 안쪽, 앞쪽으로, 강변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이 앞으로는 강남처럼 5억, 10억, 20억 차이가 나는 그런 양극화가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미루어 짐작하셔야 됩니다. 집사면 항아리. 그렇다면 용산은 어떨까요? 말씀드린 대로 한강변에 가까운 지역과 그리고 지형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구릉지와 그리고 평지의 차이,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차별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새 주택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새 주택이 구릉지에 있을 때는 잠깐의 새 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은 있겠지만 결국엔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차별화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확장성과 어떤 배후 수요가 탄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결국에는 이 가치가 오르려면 계속해서 수급에 원리한 수요층들이 계속해서 배후에 있어야 하고요. 그것은 그 수요층들이 탄탄해지려면 주변에 편의시설들이 잘 계속해서 구축이 돼야 됩니다. 업무시설이 들어오든 아니면 상업시설 내지는 뭐 백화점 내지는 병원, 이러한 편의시설들이 계속해서 구축이 될 때 그 편리성으로 해서 계속해서 수요층들이 모여들고 그 가격을 받아줘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 평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릉지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용산 안의 평지와 구릉지를 한번 우리가 나눠볼까요? 용산 안에는 효창공원역이 있습니다. 효창공원역이 6호선인데 이 6호선의 상단은 구릉지이고 이 하단은 평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하단의 평지 지역이 앞으로 더 상단보다는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저는 또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 평지 안에는 많은 지역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저기 동쪽부터 용산을 시작한다면 한남동 일대가 있겠고요. 한남동도 일부는 구릉지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또 가격 차이가 날 것입니다. 평지인 4구역과 5구역이 더 또 큰 차이가 날 것이고요. 한강변에. 그다음에 동부 이촌동 유명하지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으로 간다면 바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용산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한강로입니다. 전면 1구역 포스코와 현산이 지금 수주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서 뭐 보면 지금 모델하우스까지 어마어마한 또 한강뷰, 전 주민이 한강뷰를 받는다 하는 이슈로 또 기사 대석 특별됐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바로 원효로 3가인데요. 원효로 3가도 한강뷰 너무 좋지요. 그렇지만 금액이 조금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용산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건 엄연히 우리가 좀 더 냉정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투자 아니겠습니까? 투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투자입니다. 누가 한남 3구역, 한남동 좋은 거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그렇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곳을 열심히 연구를 해봤는데요. 바로 그곳은 용문동입니다. 용문동.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동안에는 사실 제가 용문동을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었어요. 입지적으로는 평지이고 효창공원역에서도 역세권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지만 저는 정비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업 안에는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만 유망한 사업이 있고 사양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유망한 사업은 과연 이 정비 사업에서 지금 유망한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는 300% 용적률로 가는 사업 말고요. 이 돈하고 직결되는 것이 바로 용적률이기 때문에 차별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 추려볼까요? 역세권 활성화 아니면 도심복합 사업. 이렇게 좀 저는 추려봅니다. 가장 사업성이 좋고 용적률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맞물려서 입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왜냐? 역세권 활성화라는 것은 역에서 500m 반경 안에 드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 역세권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리고 도심복합은 또 한 단계 더 입지가 좋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도심복합은 역에서의 어떤 500m 근거리와 함께 더 중요한 것 산업지,
업무지와의 근거리 500m를 유지하면서 그에 따른 배후 주거지로 이곳이 도심 복합으로 개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업무지나 아니면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그에 필요한 기반 시설들이 있겠죠. 업무 시설에 필요한 어떤 상가, 배후, 아니면 편의 시설들, 또 하나에 더하는 오피스들, 이러한 기반 시설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면서 주거를 또 배후 주거지로 같이 함께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도심복합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용적률 완화를 해주면서 더 많은 인센티브와 함께 공공에 들어가는 공공도시복합에서 이 공공에 들어가는 비율을 상당히 낮췄기 때문에 훨씬 더 주민들의 이익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러니 가장 4세대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진화가 된다는 것이죠. 진화가 되어서 가장 최신형의 버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물건에도 모든 전자제품도 계속해서 최신 버전으로 업로드 되거나 업그레이드 되는 것인데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신 업그레이드된 정비 사업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도심복합개발 사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 곳이 용산 안에 있다고 하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평지에, 그리고 도심복합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이다, 그런 조건을 갖춘 곳이다, 그리고 투자금이 용산이라는 곳에서의 평균 투지보다 훨씬 낮다 했을 때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인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용문동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얘기하겠습니다. 소문나면 안 되거든요. 작게 얘기할게요. 투기과열지구, 이미 공공기관 정부에서 가장 최고의 상급지라고 얘기하는 이 용산에서, 그것도 평지에 가장 최신 버전의 업그레이드된 사업, 그것이 바로 도심복합개발 사업이고요. 이러한 도심복합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평지 용산 역세권이다. 그리고 업무지와 500m 거리의 인근이다. 이런 지역,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이다. 더 이상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최고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그래서 작게 말씀드리려고요. 몇 세대가 없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2억 원대, 그리고 이곳은 최신 버전의 도심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곳,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릴게요. 그곳이 바로 용문동.